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오는 18일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문답지가 어제 울산에도 도착했습니다. 수험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능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울산교육청으로 들어섭니다. 교육청 직원이 차량의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밀봉된 박스가 차례차례 내려옵니다.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배송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울산에도 도착했습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사태로 배송에 차질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문답지는 수능 전날인 수요일까지 별도 장소에서 철통 보안 속에 지켜지며 수능 당일 아침 각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시험장 방역과 또 수험생 방역, 감독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 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6개의 일반 시험장 외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모든 일반 시험장에 2개씩 마련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은 울산 공고에,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은 울산대학교 병원에 마련했습니다. 당일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일반 시험장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험실 2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별도 시험장과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유념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된 수험생은 본인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 응시 장소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수능 전날인 예비 소집일 날 수험생 검사 희망자나 대상자는 보건소에서만 검사받아야 하며 당일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소집 때 받는 수험표를 분실하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통해 시험장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엔 일반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신분 확인에 불응하면 부정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612명이 늘어난 1,683명으로 이들은 12월 10일 성적표를 받아들 예정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시장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2개월 만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 비서실장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2달 전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역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울산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울산경찰반 측근 비리가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법정 출석에 앞서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 최악의 선거 범죄라며 당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10여 차례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와 박 전 실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처음 고발한 당사자들로 울산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역세권 연결 도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것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SNS에 올린 노선 사진에 대해 2018년 모 방송국의 기획보도와 관련해 담당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2018년에는 울산시가 연결 노선 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당시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에 있었던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정당 간 투쟁이나 여당의 공격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부동산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소수 수급 불안 사태와 관련해 어제 국내 요소수 생산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했습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계약한 요소 물량 18,700톤에 대한 조속한 국내 도입 지원을 약속했고 베트남 등 제3국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핵심 공급망 분석과 품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울산 온산 국가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이주 요청에 대해 단시일 내에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울산시는 서희웅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추진 당시 이주 대상이 아니거나 보상을 받은 이후 산단 인근에 재정착한 주민들로 보인다며 신규 산단 지정 또는 기존 산단 확장 등이 선행돼야만 이주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어 주민 이주를 대선 공약 1순위로 반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이주 근거가 선제돼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영양조사에서 주거 부적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환경보건법을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민연대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해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에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지난해부터 중구청이 당초 예산안 공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소통하는 행정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구 효문동에는 매년 얼굴 없는 기부를 하는 남성이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벌써 9년째 이어진 선행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남성. 복지 담당자를 건물 뒤편으로 불러내더니 1,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알아서 필요한 분들한테 잘 기탁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원래도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시면서 1,200만 원 기탁금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남성은 올해 200만 원을 더 기부한다면서 아이들이 있는 어려운 가정에 써달라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벌써 9년째 이어진 얼굴 없는 선행. 매년 적금을 부어 기부를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효문동에서 11월에 천사로 통합니다. 현금과 주유권, 상품권 등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만 1억 원어치. 지난 9년간 매년 50명에서 100명가량의 어려운 이웃들이 얼굴 없는 천사의 후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도와주니까 살맛도 나고 감사하지. 감사하고 그래도 사람을 모르니까 받으니까 누가 주는 궁금했지. 올해 기부금 1,200만 원도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해를 거르지 않고 이어진 얼굴 없는 선행. 갈수록 추워지는 시기,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울산 언양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시와 울주군의 통합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고 개통한 지 50년 이상의 통행료 수입에 시설 투자액을 초과한 상태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부처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등 업적에 비해 서훈이 낮게 평가된 이들의 서훈 재평가 내용을 담은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서훈 변경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과거 심사 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역사적 평가로 인해 낮은 서훈을 받은 분들에 대한 서훈 상향은 국민적인 열망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박상진 의사와 같은 분들의 업적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민신문고에 대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세영 시의원은 시민신문고를 5개 구군으로 확대해 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사업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신속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운찬 의원은 시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 대부분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성격이 높지만 민원이 초기에 발생한 기관이나 부서에 이첩하는 사례가 40%가 넘는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 원조의 핵심 거점이 될 울산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울산대학교 국제관에서 어제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비정부 조직인 NGO,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 원조 분야의 시민 참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개소식에서 조재철 국제관계대사는 울산의 기업과 기관,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개발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울산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유치와 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울산시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방재 연구 네트워크, 안전벨트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 일대에는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만 마리의 까마귀들이 하늘을 뒤넘는 군무가 펼쳐집니다. 울산의 떼까마귀와 갈까마귀 떼의 군무는 이제 전국적인 명물이 됐는데요. 울산시가 올해부터 군무 따라하기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 울산 태화강의 하늘은 까마귀들로 새까맣게 뒤덮입니다. 흩어졌다가 모이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질서 없이 하늘을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백 마리 단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겨울철새인 떼까마귀 수만 마리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는 울산의 독특한 볼거리입니다.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이 올 때까지 하늘에서 서로 자리바꿈을 하면서 날게 됩니다. 올해는 10월 중순에 처음 관측된 이후 현재 6만 마리가량 모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10만 마리가 넘는 떼까마귀와 갈까마귀의 화려한 군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울산을 찾는 이유는 울산의 겨울 기온이 비교적 높은 데다 대나무 숲 등 서식 환경이 좋고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떼까마귀의 군무를 가까이에서 보고 군무를 직접 따라하는 체험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오후 5시 20분부터 10분간 현장을 방문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우산을 쓴 땅에서 춤추는 사람들과 하늘에는 떼까마귀 무리가 같은 마음으로 행동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때는 흉조라는 인식과 배설물 문제로 미움을 받았지만 관광객이 늘면서 인근 상인과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겨울철 울산의 이색 볼거리인 떼까마귀는 내년 3월까지 태화강에서 머무르다 몽골과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와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올 연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올해는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를 위해 통학버스 신고 여부를 비롯해 운영자와 동승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10월 말 기준 3,690대며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나가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가 승차 중인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의료원 설립 때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개설해달라며 최근 울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청소년,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부족으로 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울산시에 울산의료원 설립 때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료원은 울산시가 지역 최초로 추진하는 종합공공의료시설로
2025년까지 북구 창평동 일대에 500병상 22개 진료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굴산역의 부기역명이 박상진 생가로 결정된 가운데 여기에 드는 사용료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부기역명을 사용하는 데 3년간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상진 의사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부기역명에 연간 3천만 원의 구비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지출이라는 입장도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알프스홀에서 2021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을 주제로 한 강연과 부정부패 척결 연극 등 문화 공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울주군은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청렴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의회가 어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33일간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남구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위원회별 2022년 본예산과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 의결 후 9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별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